때문에 유관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산하교환을 하려면 그쪽에서 뭐 재정적인 지원을 했거나 설립 당시 설립을 해줬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 선교사들이 자기 자금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소속을 국가 소속을 하고 경영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가져갈 수도 없는 산하교환을 할 수도 없는 유관기관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규칙부에서는 계속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제대로 봐서 한번 참조를 해서 이 재단 법인이 구성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독일에서 이게 세속법, 교회법의 세속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좀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서 이게 산하인지 유관인지를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으로 가려면 결국은 국가하고 총회가 재판을 붙여야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넘겨준다고 해도 총회 산하기관으로 가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정관에 이미 유관기관으로서 그 총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언급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산이 만약에 해산을 하거나 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이게 이제 그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자녀 재산 귀속이 지금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종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저희들은 유관기관이고 또 정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사회 구성상에서 보면 법인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저희들이 그 3인의 이사를 추천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유관기관으로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명대학교와 그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자꾸 총회 단체에서 벗어나서 사유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유관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저희가 이게 남장로교에서 이게 저희들이 설립하면서 그분들이 물러가면서 총회와 연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주기독병 같은 데도 그 총회와 연관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총회로부터 승인, 뭐 이제 민법상으로 행정법상으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연관 관계를 갖게 총회로부터 승인을 요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정관이 이제 변경을 할 때 뭐 관할 기관인 도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은 총회하고 관계를 꾸준히 잘 지속하면서 교계로부터 이 예수병원이 어떻게 커가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회는 저희 하나의 모토입니다. 우리 병원이 선교 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료 법인으로 가고 싶은데 정관에서 선교를 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재단 법인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단 의료 법인으로 못 가고 재단 법인으로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법상에서도. 그런데도 있는 것은 총회와 연관 관계를 갖고 가고 싶고 어느 누가 제가 병원장을 끝나더라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뭐 그런 과정을 할 수 없게 이미 되어 있고 유관 관계를 통해서 총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유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법인을 사유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을 봤을 때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병원장 임기를 아무리 바꿔도 지금 일이 한 번 바꾸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걸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이 법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예수병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병원에 복수노조가 있는데 일각에서 원장님께서 복지노조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수노조는 이 병원이 처음 발생했을 때 뭐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이제 형성되어서 이 병원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복수노조법이 민주노총에서 복수노조법을 제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법을 만들었고, 저희들은 복수노조법이 발현되고 나서 1년 뒤에 이 민주노총의 불합리한 점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우리 직원들이 봉급을 협상하는데 이 상위 기관, 단체 기관에서 와서 우리 직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병원에 이득이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임금 협상이나 또는 단체 협상을 해가는 것을 본 우리 민주노총 속에 들어있던 소속원들이 자기들이 이 기업 노조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병원장이 뭐 허락한 그건 부당노동 행위로 바로 병원장 문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한테 이득을 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쁜 사람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반대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누군가가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겠죠. 병원을 헐뜯고 병원한테 신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느 그 경영인이 그 사람 이쁘다, 너 미운 짓 하는, 옛날 그 속담처럼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사나 모든 것이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양쪽 노조가 들어와서 인사든 뭐 승진 어떤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을 할 때는 그 노조들이 들어와서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전행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지노조가 보건의료노조보다 숫자가 더 앞섰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무엇인지? 아마 이 직원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규가 한 15년 전에 한번 이사회하고 병원하고 한번 큰 분규가 터졌습니다. 그때도 정치적으로는 이 악용이 됐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 임상과장, 저도 그때 있었는데 나갈 뻔했던,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전부가 나갈 뻔했던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이 존폐 위기에 걸렸었는데 직원들이 그걸 다 알았죠. 어떤 것이 병원을 위한 길인지, 또 뭐 민주노총이 잘한다, 복지노조가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병원을 어떤 것이 위하는 길인가를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이쪽으로 가라, 이리 가라, 그렇게는 저희들은 안 하잖아요. 직원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삶의 터전인 예수병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업이요, 누구 어떤 사람 개인이 뭐 가져갈 수 있거나 이렇게 음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때 제가 엄청 분노가 솟구쳐도 제가 꼭 참고 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네가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준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버텨나면서 이 병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은 좀 있으십니까? 보건의료노조는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병원의 형평성, 병원의 그 합리성을 좀 찾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말만 하지 전혀 이렇게 대화를 뭐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뭐 하기 싫지만 그들도 하기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만이 되는지는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만 해서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빚이 1,120억입니다. 저희 빚이. 근데 이번에도 지금 1월 달에 뭐 퇴직금을 43억을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20몇 억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임금 협상 때도 뭐라고 그러죠? 임금 피크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민주노총의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수병원 지부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존속할 그 순간까지 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게 상당히 두렵죠. 그래서 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원을 먼저 생각해주라,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 민주노총 상위 기관의 요구대로만 예수병원 지부를 끌어간다면 병원장으로서는 참 보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병원을 먼저 병원을, 자기들이 한 말씀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막 얘기를 해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리를 자기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이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서 2차 연임을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원장님의 그 탁월한 경영력이 인정받아서인 것 같거든요. 원장님이 병원 취임하기 전과 그 이후에 병원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처음 인수인계를 받는데 참 돈을 많이 줍디다.
960억이라는 돈을 주길래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빚이 960억이라는 소리죠. 저희 직원 수가 900명이 넘고 임상 과장 수는 74명이었습니다. 73명. 정말 앞뒤 캄캄해서 빚은 늘어나고 퇴직 충당금이 그때도 50억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70억씩 늘어났는데 1년에. 뭔가 이렇게 저희 병원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대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파트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따져보면 내과에서는 순환기하고 호흡기, 또 신경외과 쪽을 따져보다 보니까 방사선과 신경외과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신경외과 쪽으로. 그 다음에 일반 외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길래 일반 외과 그 내시경 센터를 좀 창출해. 이게 다 해서 특성화, 그래서 슈퍼스타 히어로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6인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그 핵가족화 되면서 아기를 한 명 낳고 안 낳고 뭐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기들 입원하면 부부가 이혼 드는 것처럼 이별하고 있는 것처럼 며칠간은 부부는 남편은 집에 있고 아기 오고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그때 어떤 환자 보호자가 젊은 사람이 저한테 말할 때 이 병원을 1인실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번에 같이 있으면 그게 차관돼서 그 소아과를 정말 리모델링 할 때 특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아과만의 그 병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가 이 병원을 살리기 시작하는, 다른 병원 같은 데는 소아과 수입이 형편인데 저희 병원은 소아과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줬던, 그래서 몇 개 과를 특성화 시켰습니다. 또 개인병을 통해서 몇 개 과는 이게 개인병으로 도저히 경쟁할 수 없겠다는 파트들은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어떤 그 특성화 계획이 이제 저한테는 맞았는데,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그 매출이 900억이었습니다. 처음 매출이 90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1,480억. 지금 이제 2015년도 그 결산이 되면 2016년도 올라온 1,480억이고 내년에는 1,570억 정도 예산을 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의사 수는 74명에서 약 145명으로 저희 임상 과장 수가 늘었는데 이제 대학병원 그 의사 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정체되고 올해 보니까 이제 작년에 메르스하고 또 저희들 병원에 인증평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체 매년 한 100억 이상, 10% 이상의 그 수입이 창출됐었는데 올해는 좀 더진 것 같고 이제 이게 저희 병원의 캐퍼시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더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돌렸는데,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암센터를 짓고 이제 우리의 수건이었던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그 하드웨어에서 지금 제1작품이고, 이 작품은 이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서남대라는 것을 한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서남대하고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대학병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제2의 그 어떤 그 회복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사회에서 제가 저희 병원이 더 생존하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파트도 준비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병원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수할 수 있든 그런 조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학을 사학에 관심 있는 어떤 돈 많은 기업이나 또는 유력가가 또는 그래서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서남대학교를 그분들이 인수를 해서 서남대학교를 운영하시고, 저희들은 병원이 이제 의과대학을 운영해 주어서 같이 그 유인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단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드신 우리 총회 교단에 저희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예수병원은 우리 선교사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드는 병원입니다. 어느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느 누가 개인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거진 저희 불미스러운 일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총회 쪽에서도 저희 병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게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총회하고 관계를 좋은 모습으로 갖고 싶은데 우리 복진호주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애들이 겁내한다. 그게 참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총회하고 우리 이 사회하고 관계 속에서 이 병원이 예전에 한번 겪었던 그런 또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병원을 좋은 모습으로 총회에서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장님 취임 전에 매일 찾아오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북대와 비교했을 때 병상 수가 여기가 앞선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북대하고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전북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학병원이고 3차 병원이고 저희는 2차 병원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전북대가 저희들 2배입니다. 환자 수든 뭐 수입든 다 2배 드는데 제가 처음 인수인계 받고 환자가 1,200명, 1,300명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날은 3,000명이 넘는 그런 환자고 평균 2,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저희하고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국가에서 다 밀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는 저희들이 모든 수술을 다 해서 전북대를 도와줬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뭐 전북대가 약 한 2,800억 정도 매출 오르고 저희들은 1,500억 정도, 직원 수는 거가 2,800명이고 저희들이 한 1,400명 정도. 이게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수익을 컴팩트하게 올리는 것이죠. 이 매출, 순 매출로 봐서는 저희들이 반절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